좋으라고 다 준 게 아니야. 청국장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의민들이 먹으면 장암을 만들어. 또 피부병을 만들고 당뇨병을 만들고 평생 머리 아프게 음식을 먹었었던 거야. 아침마다 안 맞는 음식을 먹고 하니까 평생 머리가 아팠던 거야. 그런데 아침마다 먹는 음식 확 바꿔버렸죠. 몸이 좋아하는 물질을 바꾸니까 압이 바로 떨어져. 그리고 샤압은 통증은 바로 없어져. 제 책은 밥으로 병 고친다, 밥상의 의사다, 그다음 내 몸에 맞는 음식 궁합, 약이 되는 재질 밥상. 이게 제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밥상 하면 화봉수죠. 밥상. 바쁘신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요즘 그 밥상의 의사라는 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제일 중요한 게 섭생인데, 섭생이 뭡니까? 내가 몸이 차면 따뜻한 물, 내가 남자이면 여자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내가 N극이면 S극을 조용히 땡기고. 근데 민다, 소위 멀어진다, 등진다는 싫어한다잖아. 그러니까 N극은 N극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밀잖아요. S극은 S극 만나면 밀어요. 미는 관계. 아, 결국은 내 몸과 같은 극성에 대해서 몸이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몸이 열이 있거나 따뜻한 사람들은 무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무에 어떤 성분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무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그 성질을 당기는 사람이 누구냐의 관계에서 소위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에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당기는 그 음식물, 당기는 색깔, 당기는 운동, 또 당기는 직업, 당기는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 다른 나의 그 유전자 특성에 맞게끔 자연을 취하자. 그게 섭생이에요. 축축한 밭에 그 산을 깎아서 만든 밭이에요. 샘물이 이게 졸졸 나와가지고 밭이 축축해. 근데 무 배추가 자라는데 배추는 못 자라고 무는 너무 예쁘게 크는 거예요. 아, 따뜻한 놈이다 보니까 습하고 응달진 그 서늘한 기후에서는 아주 잘 자라는구나. 배추는 습하고 응달진 곳에서 자기가 차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는구나. 거기서 식물에 생장 조건이 나온 거예요. 지금에서 보니까 형님은 음성질이니 음성질인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저희 아버지도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이요. 그러다 보니 음인이구나. 그러니 음성질 음식물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됐구나. 그런 것이 제가 1980년대에 눈 뜬 거예요. 그때 제가 1980년대 그 동물과 식물,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세계가 주목한다. 그때부터 제가 몸부림친 거죠. 그리고 밤늦게 또 대학병원에 가서 왜 병원에 왔느냐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사를 좋아하네. 이런 병이 왔구나. 이런 걸 쫓아다니고 그 세월이 만 12년 지나간 1993년도부터 이 본격적인 이 센터를 시작한 거예요. 예. 대단하신데 좀 얼핏 또 소비자들이 보기엔 또 그 사상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참외성 좀 장기 허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런 맥을 가진 사람들은 보니까 형태는 이렇게 생겼네. 또 그런 음식을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편안하고 이런 약재를 쓰니까 안 좋고 이것을 찾아서 정리한 것이 사상이에요. 식물의 생태적인 특성, 그다음에 동물의 생태적인 특성, 사람의 생리적인 것, 외형적인 것, 혈액에 대한 반응 이런 걸 통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사상 체질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태 체질이 같아 틀려요. 틀리죠. 전혀 다르죠. 완전히 틀리네요. 전혀 틀리죠. 사상 체질은 경험론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과학적인 얘기야. 그 생명체들의 실질적인 생장 조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체질을 찾은 거예요. 생태 균형, 자연물질, 먹는 거나 환경 조건 이런 것과 사람의 조화. 그 환경 조건과 동물과의 조화. 그 환경 조건과 식물과의 조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식물, 동물, 사람이 다 균형을 요구해. 거기에서 안정을 취해. 그렇게 해서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학하고 너무 다르죠. 소비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양파가 좋다, 마늘 좋다, 날치가 앉았는데 사람 잡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늘이 얼마나 좋은 식품이야. 누구한테? 몸이 서늘한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영양인데 명약이야. 그런데 저 같은 양인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항원 물질이 돼버려. 그러니 혈압을 탁하게 만들고 알러지병을 만드는 거야. 홍삼을 먹고 3년 먹고 얼마 전에 50대 중반 남자가 왔는데 홍삼 3년 먹고 아토피로 비염으로 천식으로 난리 났어. 고칠 수 있어요? 좋은 거를 계속 먹고 계속 항시타민 먹는데 고쳐지나? 계속 악화되지. 저한테 왔어. 그래서 씩 바꿔드리면 금방 정상되는 거야. 식물성이다, 어떤 약성 있는 기능성 물질이다, 한약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과 내 몸의 유전자 특성이 정말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종류냐. 이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살리는 방법은 결국은 위가 우리 몸 전체가 좋아하는 물질이 들어와서 그것들이 내 몸에서 제대로 맞아가서 효소분비도 잘 되고 그래서 완전히 가스가 안 생기고 완전히 연소가 돼서 그것들이 소장에서 쫙 흡수돼가지고 우리 몸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는 깨끗하고 장, 점막 세포 재생 빠를 거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새로 재생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위 종양이든 폴립이든 암이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의 약을 다 끊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놀라운 통계예요. 싫어 이랬잖아요. 2번 하면 환자가 3번째 하면 미치겠는 거 아니에요. 4번째가 뭐예요? 정신이 돌아요. 정신이 돌면 제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자극이 안 와도 반응을 해버려. 그게 알러지 단계야. 소위 알러지 반응은 그 푸드 인터러런스라고 하는 서양 의학의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식품 불내증, 음식 거부 반응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싫은 거 나 싫어. 아닌 게 들으면 끄끄 트름나. 아닌 게 들으면 쫙 설사해. 아닌 게 들으면 가려워. 아닌 게 들으면 부어.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부 반응이에요. 그 거부 반응은 뭐다? 음식과 내 몸의 반응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의 소리를 약으로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돼. 근데 알러지 치료제 보면 다 뭐야? 항히스타민제, 난 스테로제야. 아닌 게 들어와도 멍청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면 손을 다 들어버리는 거죠, 병원에서. 근데 건선만 그래요? 고혈압은 고쳐요? 고혈압도 평생이죠. 당뇨는 고쳐요? 당뇨는 평년이지. 천식은 아니 천식도 평생이지. 평생 안 먹는 약이 뭐가 있어요? 놀랍게도 거의 다 계속 단골 손님으로 그 음식을, 그 약을 이런 현실이죠. 자꾸 치료 개념으로만 모든 것을 지금 건강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치료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발생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생활 속에서 없애면서 뭐예요? 생활을 교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어떤 약물을 가지고 그걸 들이대고 칼로 들이대고 앉아있거든. 아니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계속 먹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고구마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 끄끄끄 트름 나고 계속해서 위가 아파. 오늘 먹지 말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음식이 되는데 고구마는 무엇이 많으니까 뭐 계속 먹어라 좋다 얘기해놓고 소화제 먹어라. 나중에 소화제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제산제 들어가 난리 나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아니 복숭아 먹고 가려우면 복숭아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아니 복숭아 먹고 가려우니까 뭘 또 먹여요. 항히스타민제를 가지고 야 도둑놈이 들어와도 히스타민 분비되지 마라. 항히스타민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놈을 먹어도 몸에서 뭐 감과 반응하지 마라라고 하는 마비시키는 약을 먹이고 있는 것이 현과학이야. 치료를 도와줍니까? 몸을 망가뜨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의존형 어떤 학생이 왔어요. 평생 인슐린 맞아라 진단받았대. 한국의 최고의 병원에서. 딱 보니까 세포가 싫어하는 뭐요? 탄수화물 밥을 먹고 앉아있는 거야. 스트레스 팍팍 받고 고등학생이니까 2학년. 그리고 운동은 당연히 안 하지. 스트레스 받지 몸에 안 맞는 음식 먹으면 당연히 올라가고 췌장기력이 마비되는 거죠. 제 역할을 안 해. 내가 딱 보니까 요거는 몇 개월이면 되겠다. 딱 나 3개월 잡았어.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반에 인슐린 다 끊고 정상이야. 소화가 잘 되는 물질들은 혈관 내에서 싸움하지 않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은 맑아지니까 혈압은 바로 떨어지죠. 평생 머리 아팠다 그러는데 딱 한두 개 딱 진통이 없어지는 거죠. 왜? 평생 머리 아프게 음식을 먹었었던 거야. 아침마다 안 맞는 음식을 먹고 하니까 평생 머리가 아팠던 거야. 그런데 아침마다 먹는 음식 확 바꿔버렸죠. 몸이 좋아하는 물질을 바꾸니까 압이 바로 떨어져. 그러니까 혈압은 통증은 바로 없어져요. 놀랄 일이 많아요. 제가 한 4만여 명의 환자들의 밥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죽고 사는 생활이 있었어요. 약을 먹는 사람은 혈압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암이 생긴 사람은 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뭐가 생활이 있었어. 근데 그것을 손봐주지 않고 자꾸 약으로 칼로 들이대고 있으니 이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밥상 안에 다 그냥 몸부림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듣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소비자들이 술 때문에 그렇잖아요. 술과 저녁 안주가 사람을 잡죠. 뭐 사업 때문에 못 망가졌다고 웃기고 앉았어요. 술과 저녁 반주입니다. 술과 저녁 식사가 10시, 11시에 술 타령하고 앉아서 거기에 고기 듬뿍 넣고 술, 고기 안주를 잘 잡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한 다음에 푹 잠을 자버리시면 밤새도록 썩었죠. 몸에 맞는 사람들은 또 짬뽕 해버리죠. 뭐 소맥이라가 맥주에다 소주 섞어가지고 이리고 앉아있으니 위에서 난리, 혈관 내서 난리. 건강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근데 맥주 같은 건 찬성질이거든. 와인 같은 건 찬성질이거든. 포도 같은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양성질 타입들은 그런 맥주나 그다음에 그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몸에서 잘 받아들이는 좋은 약주야,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자, 아는 방법은 뭐겠어요? 술 종류와 안주를 잡수고 나서 다음 날 소화기 상태, 대소변 상태, 컨디션을 딱 보면 어제 술 괜찮았네, 어제 안주, 어제 음식 괜찮았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첫 번째가 소화가 잘 된다. 다음 날 뭐요? 대변에서 냄새가 없다. 그리고 아침에 눈곱이 많이 안 낀다. 몸이 맑죠. 이게 깨끗하죠. 아, 그거 먹었더니 편안하네. 이거 먹었더니 가렵네. 이걸 찾으면 병원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31년 동안 약 먹은 일이 없고, 우리 아들, 딸들 태어나가 지금 대학생들이지만 태어나서 약 구경도 해본 적이 없죠. 저희 부모님 올해 80 중반이지만 내가 모시면서는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벌써 17, 8년 됐나요? 거의 20년 다 돼가네, 모시기 시작한 지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모시면서는 혈압약 뚝, 관절염은 한 달 전에 관절 싹 없어지고, 축농증도 한 달 전에 싹 사라지고. 관절도요? 아니, 관절이 뭔데요? 관절 주위에 이물질이 붙어서 신경통이, 통증이 오다가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관절염이에요. 그럼 관절염 고쳐지는 방법은 뭐예요? 이물질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 염증이 사라지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질 대사가 잘 돌면서 순환이 잘 되면서 이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죠. 관절을 뭘로 고쳐요? 관절 고치는 약인 줄 아세요? 소염 진통제 고쳐요? 못 고치죠. 못 고쳐요. 관절 리마트에서 고치는 약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없어. 그 환자분들하고는 내가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한 건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 일단 속 편안해지고 얼굴이 맑아지고 약이 줄고 약을 끊게 되니까. 한 명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통계 학문이 아니고 다 개별 학문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처방이 달라. 식사가 달라. 그러니까 저는 딱 처방을 해놓고 3일간에 한번 확인하고, 일주일 지나서 확인하고, 2주일 지나서 한번 오게 하고, 한 달 지나서 한번 오게 해. 일기를 쓰게 해서. 그러니까 100% 집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절약과 사람의 건강 두 마리를 다 잡는 거야. 물질, 소위 모든 자연계 물질들을 적게 먹고 완전 연소시켜서 컨디션을 최고로. 컨디션 최고 나니까 독소가 없으니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러니 사람이 선한 쪽으로 가. 저를 만나면서 한 3개월 지나면서 자기가 신발장을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야. 신발장 청소를 하고 있더래. 그러면서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네. 그러면서. 그걸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야, 몸이 맑아지고 아랫배가 쑥 들어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다 보니까 원칙이 보이더라. 정신 건강해지는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이 쉽게 고쳐지는 거야. 자연을 취해서 내 몸이 편안해지면서 독소가 없으니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 근본적인 내 양심의 소리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 어떻게 해요? 악한 쪽으로가 아니라 선한 쪽으로 움직이더라. 물질 절약과 마음의 안정과 몸의 건강, 세 마리를 다 잡는 거죠. 그게 매일 반복되는 어디에? 밥상에 주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학문을 제가 지금까지 써왔죠. 그러니까 제 책에 밥상의 의사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것도. 제 책은 밥으로 병을 고친다. 예. 밥상의 의사다. 예. 그다음 내 몸에 맞는 음식 궁합. 약이 되는 재질 밥상. 이게 제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밥상 하면 화봉수죠. 밥상. 사람 형태를 두 개로 나누네요. 두 부분으로 양성음성.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32가지 타입입니다. 음양으로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삼도 뜨겁고 녹용도 뜨거워. 그런데 인삼이 맞는 사람은 녹용이 안 맞아. 계란이 맞는 사람은 우유가 안 맞아. 다 뜨거운 성질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뜨겁다고 다 같질 않고 차다고 다 차질 않아. 그러니까 그걸 손을 못 대다 보니까 학자들이 하다가 팽개치는 거죠.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31년 됐습니다. 31년 동안 수만 명을 분석해보고 수만 명을 일기를 쓰게 하면서 체크하고 혈액 검사를 다 해서 변화를 봤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죠. 98년부터 이제 일본을 순회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도시는 다 제가 한번 돌았죠. 그러면서 그 지역적 강의 끝나고 나서 검사해주고. 그래서 환자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넘죠. 근데 오키나와에다가 아예 센터를 만든 것이 이제 3년 전에 만들었어요. 2008년도인가 되나요? 네. 미국 워싱턴 DC는 작년에 만들었고, 작년 말. 미국 같은 경우는 결과치를 못 따라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매월 가면서 제가 매월 가거든요. 거기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검사를 다 해놓으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해놓고 화상으로 상담해주고 진료해주고 거기서 관리해주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뭐가 살아야 돼요? 먹거리가 살아야 되고 땅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 건강 아무리 얘기해보고 건강식품 백날 판매해봐야 땅이 죽고 먹거리 죽으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생태 환경 운동은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흐름이야. 그래서 그거를 잡지 않고는 전 세계 인류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뜨는 산업이
제가 볼 때는 생태 산업에서 뜰 겁니다. 생태 산업 제일 대접받을 사람들이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가장 순수한 직업이거든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자연적인 물질들을 섭취해서 몸의 소리로 그 음식물이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찾아가셔라. 어떠한 전문가들의 정보에 의해서 따라가지 말고 내 오관의 소리, 오관의 소리, 눈, 코, 입, 귀, 촉각, 요 오관의 소리에 기단이다. 또 위장에서의 소리, 특히 소장에서의 소리가 내 몸의 립사타 수용체의 소리, 뇌의 소리입니다. 뇌의 감각입니다. 그 오관과 소화기에서 감각을 천연물질, 가능하면 가공이 안 된 물질, 그걸 통해서 내 몸의 감각을 찾아가셔라. 그래서 몸이 맑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아. 그래서 밝은 사람이 되게끔 하루하루의 생활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밥상에서, 옆에 있는 님에서, 옆에 있는 동료, 선후배에서 찾으시면 얼마든지 평생 약 없이 사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